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바쁘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일을 할 때는 라디오를 켜두곤 했었는데 요즘은 이곳의 사연을 듣는 재미에 푹 빠져서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하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을 한번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러려면 거의 20년 가까이 묻어두고 다시는 들춰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3년 전부터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른 요양병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옮기게 되었답니다. 정말 힘들지만 또 한편으론 보람도 있고 저의 노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했죠. 일을 끝내고 퇴근을 하려고 병원 복도를 지나는데 휠체어를 탄 아저씨가 저를 뚫어지게 보며 제 쪽으로 점점 다가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도와드리려고 저도 다가갔는데 아저씨의 얼굴을 본 순간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당신이 맞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꼭 한 번은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매일 기도를 했어. 전남편은 무슨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하는 듯이 활짝 웃으며 제 쪽으로 팔을 뻗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피해 뒷걸음질을 쳤죠.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저는 얼른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빠른 걸음으로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전남편이 저를 쫓아오려고 휠체어를 빨리 움직이다 그만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죠.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결국 제가 가서 남편을 휠체어에 가 다시 앉혀야만 했어요. 당신 맞잖아. 여긴 어떻게 온 거야? 혹시 나 보려고 온 거야? 여보, 제발 내 얘기 좀 잠깐만 들어줘.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헤어진 게 10년은 훌쩍 넘었는데 여보라는 소리가 잘도 나오네. 역시 뻔뻔한 건 여전해.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으니까 저리 꺼져. 그렇게 전남편을 두고 집으로 돌아와 한시름 놓을 수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내내 그 초췌하고 비참한 전남편의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더불어서 그동안 전남편 때문에 지옥같이 살았던 제 과거의 비참한 모습도 다시 떠올라 버렸죠. 이번 자리를 통해 다 털어놓고 이제 제발 모두 잊고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전남편과의 악연이 시작된 건 20대 후반쯤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단둘이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학업을 마쳐야만 했어요. 그때 서러워서 흘린 눈물을 합친다면 한강도 모자랄 거예요. 저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의 생산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3교대를 해서 밤낮이 바뀌고 몸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만큼 점점 늘어나는 월급을 보며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8년 가까이 일을 하니 어느새 선임이 돼서 한결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친한 언니가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매주 롤러스케이트 동호회 나가는데 같이 가볼래? 넌 맨날 일만 하고 사니? 바람 좀 쐬고 남자도 좀 만나고 그래야지. 얼굴도 이쁜 게. 내 처지에 무슨 남자야. 난 열심히 돈 모아서 내 힘으로 아파트 살 때까지 남자 안 만날 거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한강 가서 탈 건데 같이 가자. 너 한강도 한 번도 안 가봤지? 저는 그렇게 언니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동호회를 가봤네요. 신입이라 그런지 많은 회원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서 좀 부끄러웠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잘생긴 남자 한 분이 보이더라고요. 역시나 여러 명의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인기가 참 많은가 보다 했죠. 그런데 어느새 그 남자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는 롤러스케이트가 서툰 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매주 동호회에 갈 때마다 그분과 둘이 산책을 하며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날들이 이어졌죠. 저희는 그렇게 동호회 내에서 공식 커플이 되었고 2년의 시간을 연인으로 지냈답니다.
저는 처음 하는 연애여서 그런지 모든 게 새롭기만 했고 남자친구에게 그야말로 푹 빠져서 지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반지를 불쑥 내밀더라고요. 우리 결혼하자. 난 일찍 결혼해서 너 닮은 딸 낳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자기, 내 사정 잘 알면서 그래? 자기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나왔고 지금 회사도 꽤 좋은 곳이잖아. 자기 가족이 나를 받아들이겠어? 나도 너랑 크게 다르지 않아. 홀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아직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너보다 월급도 훨씬 적잖아. 네가 어디가 어때서? 자기 말 들어보면 어머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가 크신 것 같은데 부모님도 없는 내가 마음에 드실 리가 없잖아. 난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우리 그냥 이대로 만나기만 해. 무슨 소리야. 난 너랑 연애만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야.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나도 많이 생각해서 결혼하자는 거야. 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저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점점 남자친구와의 미래를 꿈꾸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외로운 제 삶에 가족이 생기는 거니까 허락만 된다면 꼭 이루고 싶었죠. 그렇게 남자친구만을 믿고 신우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주말에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를 보고는 아주 늘씬하고 예쁘다며 마음에 드신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곧 제 집안 사정과 직업을 들으시고는 얼굴이 구겨지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우리 아들 결혼은 생각해보지도 않아서 좀 당황스럽네. 오늘은 그냥 교제하는 친구 만나서 밥 한 번 먹는 걸로 하고 결혼 얘기는 좀 천천히 하자. 아참, 내가 이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금방 일어나야 될 것 같네. 시모는 만난 지 30분도 안 돼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엄마가 좀 마당발이시거든. 그래서 약속이 많으셔. 네가 이해해.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드리자. 저는 본능적으로 시모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영준이 엄마인데 지금 당장 어제 만났던 그 식당 옆에 커피숍으로 튀어와. 대뜸 전화해서 거칠게 명령하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나갈 수밖에 없었죠. 시모는 나이답지 않게 날씬하고 외모로 엄청 꾸미는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땐 정말 예뻤겠다 싶었고 남자친구의 잘생긴 외모가 시모에게 물려받은 것 같았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무슨 벌레를 보듯이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쓰잘데기 없는 인사는 건너뛰고 본론만 말아마. 당장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헤어지란 말씀이신가요? 머리가 돌대가리야? 한 번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니까짓 게 감히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한다고? 용기가 가상한 건지 무식한 게 용감한 건지. 너 고등학교 간신히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공순이라며? 네, 제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찍 돈을 벌었어야 해서요. 하지만 저 지금 연봉도 높고 관리직으로 승진도 했어요. 그런다고 공순이가 뭐 전문직이라도 돼? 영원한 공순이지. 가정 형편이야. 나도 우리 아들 혼자 키웠으니까 크게 상관 안 하려고 했어. 그래도 너무 키우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 그 잘난 외모에 학벌에 직업에 뭐가 모자라서 너까지 거랑 결혼을 시켜야 돼? 우리 아들한테 줄 서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네가 뭔데? 저 혼자 열심히 살아왔고 이런 말 들을 만큼 잘못한 것도 없고요. 저도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저는 악소리를 질러대는 시모를 뒤로하고 냉정하게 나와버렸어요. 혼자 사는 게 속 편하지 처음부터 이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뭐하러 하겠어요. 그리고 그 후로 남자친구의 연락도 받지 않고 남자친구가 찾아올까봐 공장 기숙사에서 잠시 지내기로 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같이 동호회에 나가는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기숙사로 몰래 들어오기까지 했답니다.
제가 무수하게 헤어지자고 밀어냈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사는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까지 했고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밀어낼 힘이 없었죠. 거기다가 남자친구가 밀어붙여서 얼떨결에 혼인신고까지 하러 가게 되었어요. 혼인신고를 했다는 걸 알게 된 시모가 저희 둘을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철없는 10대도 아니고 어떻게 혼인신고를 덜컥 할 수가 있어? 네가 제정신이니? 엄마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반대를 하는데 어떡해? 나는 이 사람이랑 같이 살 거니까 엄마가 양보해. 아유, 내가 너 때문에 환장한다. 어쩜 그렇게 다혈질이 네 아버지를 빼닮았니? 그래, 혼인신고까지 했다니 어쩌겠니? 대신 결혼식은 나중에 하고 일단 너는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 집에요? 셋이 살기엔 너무 좁은데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불편할 게 뭐 있어? 네가 들어와서 하는 거 봐서 결혼식을 하든 나가서 둘이 살던 하게 할 거니까 들어와서 한번 지내봐. 네, 알겠어요. 제가 어머님께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저는 제가 남편에 비해 많이 기운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 시집살이를 해서라도 시모에게 인정을 받고 한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바보처럼 그 좁은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되었죠. 저는 3교대로 일을 해서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힘든 내색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따뜻한 밥과 국을 새로 해서 아침상을 차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고 쓸데없는 짓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매일 밥을 해서 남편을 먹이는 것도 행복했고 매일 하면 언젠간 시모도 저를 인정해 줄 거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살다 보니 사실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시모가 가정교육도 못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변 언니들한테 물어보고 배워서 매일 다른 반찬을 만들려고 노력했었죠. 남편도 처음엔 감동하고 고마워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아침상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엔 반찬이 허술하다고 저를 타박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청소며 빨래며 모두 제 차지였고 퇴근하고 집안일까지 하면 매일 자정에 넘겨서야 쉴 수 있었어요. 시모는 비교적 젊었지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매일 약속 있다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집안일을 한 건지 단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않았죠. 혼자 살 때는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쉬면서 저만의 일상을 보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모든 집안일을 떠맡아서 너무 힘들고 피곤했어요. 하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시집살이를 하겠다고 기어들어왔으니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고 제 가슴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모는 저한테 매달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네가 우리 아들보다 돈도 더 잘 번다며? 말로만 하면 뭐해? 며느리가 돼서 시험이 용돈도 안 챙겨주니? 이렇게 못 배운 티를 내니. 용돈이요? 영준씨가 매달 드린다고 하던데요? 영준이는 영준이고 너는 너지. 돈 자랑 그렇게 하더니 왜 입을 싹 닦아? 당장 오늘부터 매달 50만 원씩 보내라. 지금도 시부모님 용돈으로 50만 원씩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0여 년 전엔 더 큰 돈이었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모에게 매달 돈을 줘야만 했어요. 그것도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비밀로 하고 줘야만 했죠. 시모에게 돈을 주다 보니 막상 제가 쓸 돈도 모자르고 저축은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시모와 남편에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정성을 들이면 언젠가는 제 진심이 통할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건 천의 고아의 무식한 공순이라는 시모의 비아냥뿐이었답니다.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남편도 막상 같이 살게 되자 눈에 띄게 사랑이 식어가는 게 보일 정도로 차갑게 굴기 시작했죠. 매일 주어진 일을 해나갔지만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맞은편에서 시모와 시모 지인들이 떠들썩하게 수다를 떨면서 걸어가는 게 보였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시모에게 종종 걸음으로 다가갔는데 저를 발견한 시모가 정색을 하더니 저를 모르는 척 쓱 지나가 버리는 거 있죠.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점점 멀어지는 시모만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기운이 빠져서 힘없이 집에 들어오니 먼저 와있던 시모가 저한테 물건을 막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너는 거기가 어디라고 감히 아는 척을 하려고 해? 너 때문에 얼마나 시겁했는지 알아? 그럼 어머님 봤는데 인사 안 하고 지나쳤으면 또 한 소리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것 봐라. 아주 본색이 나오시네. 너같이 급 떨어지는 애가 며느리라고 동네방네 자랑이라도 하리? 눈치를 보니 어머님 지인분들은 영준 씨가 결혼한지도 모르는 모양이네요. 결혼한 거 숨기신 거예요? 야, 결혼식도 안 했는데 무슨 혼인신고야. 니네가 멋대로 한 거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나 참, 밖에서 나 보면 아는 척 하지 마. 쪽팔리니까. 제가 부끄럽다고 아들이 결혼했다는 것도 말하지 않다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숨겨놓은 여자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싶었죠. 저녁에 남편에게 말하니 황당하게도 시모 편을 들더라고요. 결혼식을 해야 축의금도 받고 떳떳하게 밝힐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지금이야 동거라고 봐야지. 동거? 혼인신고까지 해놓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거야? 그럼 결혼식은 언제 할 건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잖아. 아, 좀 기다리라고. 나 곧 이직할 건데 회사 사람들한테 축의금 받긴 좀 그렇잖아. 이직? 그런 말 없었잖아.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왜 옮겨? 아, 그런 게 있어. 너한테 일일이 다 말해야 돼? 피곤하게. 말하면 뭐 알아듣기는 하고. 근데 너 꼬라지가 이게 뭐야? 같이 산다고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완전 아줌마 다 됐네. 말 다 했어? 퇴근하자마자 청소하고 밥 차리고 설거지 해봐. 피곤해서 씻을 힘도 없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내 외모 지적이야? 아니, 좀 꾸미면 예쁜 걸 알아서 그러는 거지. 아, 말 대답 좀 그만해. 피곤해 죽겠는데. 결혼 초기만 해도 밤에 둘이 공원에 나가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기도 하면서 깨가 쏟아지는 시절을 보냈는데요.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나서는 아예 저에게 무관심해져서 하루에 몇 마디도 나누지 않는 지경까지 되었답니다. 뭘 물어보기만 해도 버럭 짜증부터 내니까 저도 남편에게 말 걸기가 무섭더라고요. 결혼식도 못하고 무슨 숨겨놓은 여자 취급을 하니 저도 너무 억울하고 점점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죠. 그러다가 시모에게 더욱 정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시모가 들었던 개모임의 개주가 돈을 들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시모는 5천만 원을 순식간에 날리게 되었다면서 밤마다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고 난리를 부렸죠. 더군다나 그 중에 3천만 원은 최근에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개주에게 줬던 거라 매달 엄청난 이자를 내야 했고 시모는 당연히 갚을 능력은 전혀 없었어요. 엄마가 매일 밤 저렇게 우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 모아둔 돈 좀 있지? 내가 차차 갚아줄 테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좀 끄자. 그거 갚으려면 나도 적금 깨야 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건데. 그깟 돈보다 시어머니 건강이 우선 아니야? 아, 당장 돌아가실 것 같이 구시는데 일단 적금 좀 깨. 내가 매달 갚아줄게. 넌 내가 깡패들한테 잡혀갔으면 좋겠지? 며느리라는 게 어쩜 그렇게 야박해? 하나뿐인 시어미한테 그깟 돈 좀 못 해주니? 적금 좀 깨면 어때? 다시 부으면 되지. 끝까지 모른 채 하고 싶었지만 당장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겁을 주니까 해결부터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사채업자들이 제 회사까지 찾아올 거라면서 매일 적금을 깨라고 저를 압박했고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차곡차곡 들었던 적금이 있었는데 그걸 깨서 시모의 빚을 갚아주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속상했던 건 제가 빚을 갚아줬음에도 시모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가져갔으면서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구는 모습에 정말 정이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동안 시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순간들이 모두 부질없이 느껴졌죠. 사실 아무도 저를 잡지 않는데 저만 이 집에서 나가버리면 두 사람과의 인연은 바로 끝나버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저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남편은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예전처럼 다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했고 살뜰히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는 시모는 영 못마땅한 표정이었죠. 거기 바닥이 더러우니까 엎드려서 박박 걸레질 좀 해라. 저 물건들 좀 들어서 집 밖에다가 쌓아둬라. 어머니, 초기엔 쪽으로 앉거나 무리하면 안 된대요. 이따가 영준 씨 오면 시키세요. 그거 잠깐 드는 건데 뭐가 어렵다고 유세야? 누구네 안 낳아봤어? 그런 걸로 잘못되려면 안 낳는 게 낫지. 빨리 안 옮겨? 시모는 제가 임신 초기일 때 집안일을 더 시키고 무거운 걸 자주 들게 하면서 저를 더 괴롭히더라고요. 그땐 막연히 임신했어도 봐주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기를 원하지 않아서 잘못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소름이 끼치네요. 저는 건강하게 아기를 낳고 싶어서 회사도 휴직했고 제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어가면서 아기를 지켜나갔어요. 그렇게 남편을 닮아 코가 오똑한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답니다. 아들을 낳고 품 안에 처음 안아본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동안 시모와 남편에게 서럽고 서운했던 건 모두 잊고 아기와 함께 한 가족으로 잘 살아보려고 다짐도 했었죠. 그렇게 집에서 아기를 돌보는데 빌라가 너무 좁아서 거실에서 아기와 생활하다 보면 물건들이 가득 차서 발 디딜 틈도 없더라고요.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아기 욕조 넣고 목욕시키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새로 이직한 회사 일로 바빠서 매일 밤 늦게 들어왔고 시모는 단 한 번도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정말 매정할 정도로 아기 얼굴도 잘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자신의 손주한테까지 이렇게 정이 없을 수가 있는지 기가 찼죠. 어머니, 저 잠깐 밥 좀 먹게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잘 누워있구만 뭘 봐? 애 앞에 두고 밥에 국 말아서 후루룩 마시면 되지. 요즘 영준 씨도 매일같이 늦게 들어와서 저 혼자 하루 종일 아기를 보려니 너무 힘들어서요. 저 씻은 지도 며칠 됐어요. 잠깐만 좀 봐주세요. 네 애를 네가 봐야지 왜 나한테 봐달래? 내가 언제 손주 낳아달라든? 네가 좋아서 낳은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떠넘겨? 나 나가야 돼. 비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하루 종일 아기와 씨름하려니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나마 믿을 사람은 남편뿐인데 남편은 밤에 아기가 울어서 짜증이 난다면서 어느 날부턴 외박까지 일삼기 시작했죠. 주말에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기를 보고 있는데 남편은 태평하게 늦잠을 자는 걸 보니 부하가 치밀어 올라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주말엔 아기 좀 봐야지 언제까지 잘 건데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 혼자 애 만들었어? 아빠라는 인간이 어쩜 그렇게 애를 쳐다도 안 봐. 당신은 귀찮다고 외박하고 다니고 도대체 어디에 있다 오는 거야? 아 정말 귀찮게. 일하다가 늦어지면 외박도 하는 거지. 너 지금 일 안 하잖아. 그럼 네가 애를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오늘 당신 일 안 하잖아. 그럼 당신 애 보면 되겠네. 저는 남편에게 아기를 안겨버리고 지갑만 챙겨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해댔지만 다 무시해버리고 하루를 여관에서 혼자 보냈죠. 오랜만에 혼자 있으니 몸은 참 편했지만 아기가 걱정이 돼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결국 다음날 오전에 집으로 들어갔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모가 우는 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남편은 아기가 토한 우유를 닦고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시모가 악을 쓰면서 저에게 아기를 거칠게 넘겨주었답니다.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어디 베어먹지 못하게 애를 두고 나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아우, 삭신이야. 야, 이러고도 네가 엄마냐? 애를 버리고 나가? 너 진짜 무서운 애였구나. 오히려 잘 됐어. 어젯밤 덕에 너랑 갈라서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당장 헤어지자. 뭐? 헤어져? 고작 하루 애 두고 나갔다고 이혼을 하자고? 제정신이야? 너나 애나 다 지겨워. 집에 들어오는 게 지긋지긋해. 애초에 너는 나랑 급이 안 맞는 애였어. 내가 뭐에 씌었었나 보다. 이제야 네가 제정신으로 돌아왔구나. 그러게 엄마가 계속 말했잖아. 쟤는 아니라고. 애까지나 구이게 뭐니?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세게 내리쳤어요.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견뎠는데 뭐? 급이 안 맞아? 네가 얼마나 대단한데 나한테 그딴 말을 해? 이게 미쳤나? 누굴 때려? 잔뜩 흥분한 남편이 신발장에 있던 롤러스케이트를 저한테 던졌어요. 단단한 바퀴가 제 머리를 강타했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죠. 그때 손에서 축축한 느낌이 들어서 손을 보니 피가 잔뜩 묻어나왔어요. 찢어진 이마가 아픈 것보다 남편과 저를 이어주었던 롤러스케이트에 얻어맞은 제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시모는 벌써 나가버려서 자취를 감췄고 남편은 제 피에 놀랐는지 주춤대다가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답니다. 아기는 얼굴이 벌개져서 악을 쓰며 울고 저는 피를 철철 흘리며 남편이 나간 현관문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어요. 저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한참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아기 울음에 정신을 차려서 일단 손을 씻고 아기를 달래기 시작했죠. 이마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아기가 조용해진 뒤에야 저는 혼자서 지혈을 해서 간신히 피를 멈출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시모도 남편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혼자 미친 사람처럼 서럽게 울면서도 아기를 돌봐야 했고 너무 힘들어서 결국 친한 언니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언니는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와 주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아니, 그 나쁜 자식이 밖에선 그렇게 착한 척을 하면서 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언니, 나 아직 병원에도 못 가봐서 병원 좀 갔다가 남편 좀 만나고 올게. 그동안 우리 애기 좀 봐줄 수 있어? 당연하지. 너 밥은 먹었어? 세상에,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삐쩍 말라서는. 이런 몸으로 애기한테 계속 젖을 준 거야? 이 미련한 거사. 언니는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죽을 만들어서 억지로 저에게 먹였죠. 저는 언니 덕에 병원에 가서 찢어진 이마 치료를 받고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답니다. 제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치 짠 것처럼 남편이 그 앞에서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더라고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자 고급 투피스를 빼입은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내렸어요. 그리고는 둘이 다정히 팔짱을 끼고 여자는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댄 채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달려가서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답니다. 뒤돌아본 남편이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여자를 살짝 밀쳐내더라고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이 눈엔 내가 바보 천치로 보여? 내가 네 회사 주소도 모르고 있었을까봐. 아, 이 여자가 와이프? 얘기 듣던 대로네. 여자가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비웃음 짓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분노와 수치심이 밀려와서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답니다. 이 여자는 뭐야? 너 바람 펴?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였어? 이 인간 말종 같은 자식아. 남의 회사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진정 좀 해요. 이러니까 급 떨어진다는 소리나 듣지.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쪽이 양보 좀 해서 이혼 좀 해줘요. 내가 위로금은 섭섭지 않게 줄 테니까. 뭐라고? 넌 뭐 얼마나 대단한데 나를 무시해? 그래봤자 상간녀 주제에. 저는 여자의 긴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저보다 키가 작아서 저를 막지 못하고 마구 휘둘리며
비명만 질러댔죠. 남편이 그런 저를 말리려고 제 손을 마구잡이로 던지더라고요. 제가 멈추지 않자 저를 세게 밀쳐서 저는 바닥으로 고꾸라졌죠. 여자를 껴안고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남편을 보고 부하가 치밀어서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며칠을 굶고 죽밖에 못 먹었던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악에 받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였겠죠. 저는 남편의 머리를 마구 뜯기 시작했고 곧바로 남편 뺨을 사정없이 때려댔죠. 이번에는 상간녀가 제 허리를 잡고 뜯어말리더라고요.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자 상간녀가 곤란해하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욱더 남편에게 달려들어 물귀신처럼 매달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우리를 둥글게 구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큰 소리로 말했죠. 남의 남편이랑 바람을 폈으면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돈 줄 테니까 이혼하라고. 그래, 어디 한번 얼마를 줄지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보따리로 한번 싸갖고 와봐. 상간녀 주제에 고생한 척 잘난 척 하지 말고. 저는 긴 머리로 얼굴을 필사적으로 가리는 상간녀를 팍 밀치고 건물을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더라고요. 아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혼이란 말이 튀어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 내 초라한 몰골과 비교가 되게 화려하고 고상한 모습을 보니 비참하고 제 자신에게도 화가 얼마나 나던지요. 제 인생에서 남자는 남편 한 사람뿐이었고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을 남편을 위해 희생했었는데 그야말로 헌신짝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더군다나 갓난쟁이 아기까지 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다음날 얘기를 다 들었는지 신우가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동안 어디서 지냈던 건지 아주 얼굴이 더 좋아졌고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너 어제 영준이 회사 가서 난리를 쳤다며? 그렇게 못 배운 티를 내고 싶니? 우리 한 사장이 너 때문에 얼마나 곤란해졌는 줄 알아? 그 상간녀가 한 사장이에요? 그 회사 사장이라고요? 상간녀라니 말 조심 못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알아? 영준이보다 4살 많은데 그 큰 회사 대표에다 재산이 어마무시하다. 그런 여자가 좋다는데 어떤 남자가 마다해? 이제야 기억이 나네요. 영준 씨한테 그 회사 소개한 거 어머님이죠? 일부러 그런 거죠? 손주까지 있는데 어머니가 사람이에요? 소개해준다고 다 정분나냐? 둘이 잘 될 팔자였으니까 그런 거지. 더 말할 거 없고 이렇게 된 거 한 사장이 두둑히 챙겨준다고 할 때 이혼해. 애랑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하라고. 그래도 어머니 손주인데 어쩜 그렇게 정이 없으세요? 이혼하면 다신 손주 안 보실 거죠? 어차피 재혼하면 자식이야 또 생길 텐데 지금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분란만 생긴다. 네가 원해서 낳아내니까 네가 키워라. 나나 영준이는 미련 없으니까 친권이며 양육권이며 싹 다 네가 가져가고 이혼만 해줘라.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 했던 말을 흘려들었었는데 이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자기 회사 대표가 대단하다면서 칭찬을 많이 했었고 저랑 비교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남자일 줄 알고 신경도 안 썼는데 그 상간녀였던 거죠. 시모는 어떤 모임에서 상간녀를 알게 됐는데 상간녀가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다는 걸 알고 남편을 그 회사로 이직하라고 계속 꼬드겼던 거죠. 시모의 소원대로 얼굴이 반반한 남편에게 상간녀가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게 된 것이었고요. 시모는 이 집을 나가서 상간녀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호의호식을 하며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까요? 제가 순순히 이혼 안 하면 어쩔 건데요? 돈에 눈이 돌아서 아주 쥐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해버릴 것 같네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이혼 안 하면 마음 떠난 남편 붙들고 내 구박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애를 생각해서라도 잘 생각해라. 한 사장 마음 바뀌기 전에. 이번에는 급에 맞는 며느리 얻으셔서 아주 좋으시겠네요.
대단한 며느리 모시고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어머님이 제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으니까 어머니도 언젠가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내가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거고요. 저는 그 길로 아기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와버렸답니다. 시모 말대로 이미 끝난 인연을 아기 때문에 미련하게 붙잡고 있기도 싫었고 남편이나 시모 얼굴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했거든요. 합의 이혼하고 확정이 된 날에 참 어이가 없는 게 셋이 살던 그 좁은 빌라 명의도 제 이름으로 바꿔주고 상간녀가 바로 1억을 입금해주더라고요. 돈을 막 써도 될 만큼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님 그만큼 남편에게 빠져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저는 20년을 벌어도 못 모을 돈을 한 번에 보내주니 참 기가 막혔답니다.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제 지난 시간이 후회되었지만 아기와 살 길이 막막했기에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셋이 살던 그 빌라가 치 떨리게 싫어서 바로 팔아버리고 그 돈과 1억을 합쳐서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아기와 둘이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혼자의 몸으로 갓난아기를 키우며 사는 건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었죠. 저는 잠깐씩만 일할 수 있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다가 아기가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되자 좀 숨통이 튀어 작은 건설 회사의 경리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직 경력이 없던 저는 야근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일을 배워서 6개월이 지나서부터는 사장님의 인정도 받게 되었고 5년 동안 그곳에서 일을 했죠. 그리고 거래처 직원이었던 지금의 남편과 안면을 트고 점점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는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 처지가 같은데 같이 살아봅시다. 내가 원희 씨 노후 남부럽지 않게 책임질게요. 너무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남편은 사별을 해서 아들 한 명을 키우며 살고 있어 처지가 비슷해서 더욱 정이 갔답니다. 한 번의 아픔이 있었지만 듬직한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용기를 내서 재혼을 하게 되었죠. 지금은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답니다. 내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저의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남편은 기술직이라 연봉이 높은 편이고 제가 예전에 사놓은 서울의 아파트의 월세만으로도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인데요. 저는 평생을 일을 해서 그런지 전업주부로 사는 게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한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디서나 성실하게 일을 하기에 이번에도 인정을 받아서 다른 요양병원으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옮겨보기로 한 거였는데요. 그곳에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제가 전 남편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건 전 남편이 두 다리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말이죠. 두 다리가 없는 전 남편을 부축해서 휠체어에 앉히고 나니 무릎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전 남편이 황급하게 말을 해나갔죠. 당신한테 못할 짓을 해서 내가 벌을 받았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바로 결혼식을 했어. 어머니 소원대로 대단하게 치렀지. 신혼여행 다녀와서 새벽에 공항에서 집으로 올 때 크게 사고를 당했어. 그때 두 다리를 잃었지.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나랑 이혼한 순간부터 그쪽이랑 나는 남보다 못한 사이예요. 그쪽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이 없다고. 전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팔을 연신 제 쪽으로 뻗어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조차 소름이 끼쳐서 계속 한 발짝씩 뒷걸음질 쳤어요. 당신도 내가 싫지? 그 여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었는데 내 다리가 없단 걸 알고는 뒤도 안 보고 가버리더라고. 결혼식만 했지 혼인신고도 안 해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 그 후로 어머니가 내 기저귀 갈아가며 간병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요양원으로 들어온 거야. 태어난 손주 기저귀 한 번도 안 갈아주더니
다리 잃은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가며 간병했었다는 시모야말로 자업자득이라 해야 할까요? 저는 더 이상 전 남편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서둘러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전 남편이 저를 따라오면서 계속 불러대더라고요. 여보, 잠깐 기다려줘. 할 말이 있어. 제발.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매일 우리 아들 생각하면 울다 잠들어. 우리 아들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내 소원이야. 내가 왜 그쪽 소원을 들어줘야 돼? 그리고 당신이 나랑 아기를 버린 이후로 당신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 거야. 다시는 우리 아들이란 말 짓거리지 마. 매일 당신이랑 우리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당신에게 벌인 짓을 용서를 빌고 싶었어. 여보,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다시 날 받아줄 순 없을까? 용서 좋아하네. 다리까지 잃었으면 사람이 될 만도 한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야? 내가 아직도 너만 바라보고 사는 등신인 줄 알아? 난 진작에 재혼해서 지금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넌 평생 네가 만든 지옥에 갇혀서 잘 살아봐. 저는 전 남편에게 차갑게 쏘아붙이고 병원 문을 나섰어요. 이참에 병원도 그만두고 좀 쉬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병원 밖 주차장에서 지금의 남편과 학교를 마친 아들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전 남편이 볼까 무서워 병원 쪽을 뒤돌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찾으려고 전 남편이 휠체어를 끌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승용차 쪽으로 달려가서 얼른 아들을 차에 타게 하고 급하게 차를 출발시켰답니다. 영문을 모르고 급하게 운전하는 남편과 무슨 일 있냐고 묻는 아들들의 물음에 차마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마주쳤고 그 후로는 보지 못했죠. 어릴 때부터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제가 갓난아기와 함께 버려져서 또다시 혼자 이 세상의 풍파를 겪어내야 했을 때 정말 이 세상에 대한 끈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그 아픔을 다 견딜 수 있었던 건 저의 하나뿐인 아들 덕이었죠. 시모와 전 남편의 처참한 말로를 보니 역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리고 그동안 저의 아픔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은 기분이 들어요. 이번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을 시작으로 전 남편에 대한 건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의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지지고 볶으며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